뭐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유행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시행하고 에러를 범하고 수정하고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어인데 try or error. 발음 좀 후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try, 시도하고 그 다음에 실패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 try 해. 또 실패해. 또 try 해.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 만나서 몇 번 들어갔고 노하우 생기지 절대 않아요. 그건 이제 피상적인 노하우일 뿐이야. 구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앞으로 제가 개구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개구직이어야지 일추가 아니면 안 돼.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거야. 정리해요. 뭐 벌써 정리해? 자, 시험은 공부는 숲 전체를 좀 그려가면서 나무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채울 때에는 얘가 시간의 함수라 1년 내라는 절대적 시간 등의 7과목의 합격권에 이르도록 채워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마다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니까 트라이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트라이 하고 이러면서 성실하게 계속 채워 넣어야 합격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기르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대가리가 뭐 머리가 IQ가 250이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중에 IQ 200 된 사람 없죠? 우리 다 똑같아. 100만 넘으면 다 똑같아. 학교가 어디냐 다 필요 없어요. 남자나 여자 필요 없어. 나이가 얼마냐 필요 좀 해.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많으면 뇌세포가 좀 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20대보다는 30대보다는 40대가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 요번에도 시험 보신 분들 중에 보면 55세이신데 3개 직렬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듯이 자기의 노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 자세는 그러려니 하루하루 충실하게. 이게 수험 전략이에요.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읽어봐야 다 필요 없다고. 충실하게 하되 마무리를 지으면 do, it. 시험에 나올 거를 do, 해라.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하지 말고 just, 바로 해라. just to do it. 나이키. 나이키 상호가 이거잖아요. 이거야. 인생의 의미나 시험의 의미나 이거예요. just to do it.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될 걸 해라. 그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숲을 그려드리는 건데, 숲을. 다시 말하면 저 크렘린 궁까지 가는 길, 맵을 좀 그려드릴 거예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 헌법의 두 번째 줄에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입법 작용,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입법 작용이라 해요. 따라해보세요.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입법 작용이라 한다.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은 이제 공법이 될 수도 있고 공법의 대응 개념이 사법이에요. 민법.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 행정법. 공법이 큰 개념. 공법에는 행정법도 있고 뭐 형법 등도 있는데 공법, 행정법을 제정해요. 근데 행정법은 민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영역별로 한 800여 개의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개별법으로. 예컨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건축법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공익 달성을 해서 이 공법,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행정작용은 법률의 집행이에요.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고 하죠. 맨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3급, 4급, 5급, 뭐 6급, 7급, 8급, 9급, 10급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법률을 집행해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해요. 따라해보세요. 법률의 집행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한다. 그 행정작용 크게 법적 작용과 사실행으로 나와요. 앞으로 대응 개념, 법적 작용의 대응 개념이 사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법적 작용 등이 행정작용이 법에 적법하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수긍을 하지만 그 행정적인 법에 위법하면 구제를 해줘야 돼요. 구제를 해주는 기관이 사법부예요.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사법작용은 법령에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제를 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해주는 기관이 사법부 법원이에요. 그다음에 2번에 지방자치 제도가 있는데 헌법에 지방자치가 보장되니까 두 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로서 시도가 있고 기초지자체로서 시군구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광역, 강남구 기초, 경기도 광역, 부평구 기초, 경기도 부평구가 아니지, 인천시, 그 다음에 부평구 이렇게. 그 다음에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게 시도지사, 신구장인데 이 사람을 합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시군구의회를 합쳐서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지방의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자,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의 맨 위에 행정법의 법원, 실체법,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문자가 되어 있는 법이고 불문법은 문자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데 그중에 일반 원칙 등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성문법 가운데 19페이지에 보시면 뭐 밑줄 열심히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필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 19페이지에 3번에 도로교통법령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3분의 1점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 법률을 만든다. 근데 얘는 이제 우리나라는 법 개통이 법이 먼저 발전한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구대륙 유럽이죠. 유럽에서 발전한 국가가 이제 대륙법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법 개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영미법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덜란드가 일본을 개항시키고 일본이 우리를 개항시켰기 때문에 대륙법 개통이에요. 그 대륙법 개통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나눠요. 공공과 관련된 법이 공법이고 사적 영역과 관련된 법이 사법인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법, 예컨대 민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하고 쓰지 마세요. 다 제 프린트에 있으니까. 공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민법이 아닌 공적 영역에 관련된 공법이에요. 예컨대 민법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강남구 1번지 건물을 팔았는데 10억을 받기로 하고 팔았다.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팔게. 그럼 을이 오케이 내가 살게. 얼마? 10억. 갑이 콜. 이렇게 양 당사자의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이것도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따라해보세요.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이제 계약이 나와요.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그냥 아시겠죠? 무슨 계약이죠? 몰라? 매매계약, 매매계약, 사고 팔고 하는 계약. 갑이 건물을 을에게 사용하라고 하고 매월 월세를 받는 계약. 혹시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이제 그런 사법상의 민법상의 계약이 체결돼요. 그럼 계약이 체결됐는데 갑은 건물을 줬는데 그러면 을이 대신에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지. 돈.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매매 대금 10억을 주지 않는다. 그럼 원시대 때는 가서 을을 마구 주워 팼겠죠. 폭력배 이끌고 가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부 법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와 같이 계약성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라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법원에 가겠어요? 민사법원에. 무슨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매매 계약에 근거한 10억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소송을 가게 돼요. 그래서 사법상 분쟁이 생기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이 사법상의 계약은
둘 다 사적 이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갑은 5억에 사서 10억에 파니까 5억을 벌고, 을은 내가 10억에 사면 나중에 20억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사고, 이렇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사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사법, 민법은 사익과, 개인사자, 사익과 관련돼요. 근데 도로교통 법률은 이게 공법이고, 얘는 사익의 반대말이 공익이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 법률에 보면 운전면허증을 이제 주고,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 따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자기만 혼자 음주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거나 사람을 치여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음주운전 하게 되면 면허 취소하거나 1년